네, 경매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매토탈 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3월 13일 일요경매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요경마는 어제 토요경마하고 편성이 비슷합니다. 초중반 신예들 기복마들 그리고 후반부에 좀 재밌는 경주가 좀 펼쳐지고요. 일단은 오늘 일요경마는 좀 세게 들어갈 경주와 그렇지 않고 가볍게 할 경주 구분되어 있으니까 저는 팬 여러분들 편성 보고 팬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경주, 스타일에 맞는 경주를 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상세하게 해당 경주를 다 풀어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3세 마필들의 1200입니다. 자, 등급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 능력상 이게 추이당하는 마필은 없습니다만 배팅이 주고 3분 골드 썬더가 유리할 것 같네요. 지난번에가 11월달 데뷔전을 치르고 1월달은 제외되고 강마됐죠. 강마되고 얘가 좀 많이 돌았는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 그러다가 지난 2월 13일 경주에서는 그때 또 1경주였는데 8번 게이트에서 조금 경합 구도를 이겨내고 2착을 버텼습니다. 다빈이가 아주 잘 탔는데, 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경합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아예 쉽게 선행도 갈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3번 골드선도 게이트 좋고 선행을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6번 더 페이 버릿이 조금 스타트한 기복은 있습니다만 좀 빠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게이트가 3번이니까 지난번 같이 경합을 하고도 버텼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걸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6번 더 페이버리 지난번은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에 한센 자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십시오. 단거리에서는. 그리고 문제는 8번 스타 레이서 말은 조그만한데 주행검사 때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은 같이 뛰었던 탱자하고 9번 글로벌 캣 밑에 때는 다 능리를 냈습니다. 상대들이 좀 약했던 편성은 맞습니다. 주행급사 치고 나머지는 3마리 빼놓고 나머지 다 능미 했던 그런 좀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2번 퍼플스톰인데 이게 발주만 되면 좀 뛸 말인데 그동안 지금 발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진 불량도 한번 있었고 1월 달에 또 너무 늦게 출발하고 지난번 또 12번 게이트에서 또 발주가 제대로 안 되고 요런 말은 발주가 좀 문제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한 마리 더 11번 시리우스 아파 이게 말이 조그만해서 태어나서 그렇지 여기 예전에 40조에 베디치 글로리라고 외산마 1군까지 갔던 그 마필이 모기 형제 마필인데 이거는 포인 마필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오는데 안마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말이 좀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단점인데 이런 거는 언젠가는 사고를 칠 말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볼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아니요. 그 3번마 골든 썬더는 솔직히 직전에 이제 꺾을 여유가 없었지만은 10조는 진짜 조교 열심히 해요. 10조는. 왜냐면은 막 조교하고 발주 연습하고 말이 능력이 안 돼서 못 갈지 승부 의지를 아주 강한 마방입니다. 이번 주도 병합하고 발주 연습하고 또 선행할 수 있는 마필. 문제는 이제 6번마 덕베리 버릇이 직전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때는 조교를 못했어요. 거북히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조교를 안 했거든.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행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8번마 스타 레이션은 최고는 저것 마필이지만은 병합 때 보니까 마필이 근성은 굉장히 좋은 마필. 되죠. 편성이 약하니까. 12번 퍼플스톤은 마필 상당히 최상인데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시리우스 알파는 조교는 잘하는데 그 마필 체형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또 경주 자체가 이번 경주는 빠르고 그래서 시리우스 알파는 좀 천면대로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안쪽 게이트 좀 오고 지난번에도 바깥으로 기대더라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고쳐질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번 경주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나가는 3번 골드선도 놓고 어차피 요거 놓고 팔리는데 6번 더 페이버릿하고 8번 스타레이서 이 두 마리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12번이 어느 정도 팔리느냐 11번도 어느 정도 팔리느냐 배당률이 아주 높다면은 고배당률이라면은 뭐 3번 같은 거는 조금 사셔도 좋습니다. 늦발 안 하고 늦발 하더라도 좀 늦게 올라오면은 배당이 짭짤하니까 3번 편집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8번 3번 6번의 왁구에서 나머지 말들은 조금씩 3번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1번 12번 이런 것들 3번 뭐 공략해도 괜찮겠네요. 여하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번을 놓고 6번이나 8번 중에서 공략을 해보십시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 역시 3세 마필들의 경주인데 재변 경주도 등급이 좀 떨어지는 3세 마필들 요거는 암말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암말들 3세 암말들인데 6번 매니스피하고 11번 고저스 서브를 김동균 조교사 52조에서 두 마리 같이 나왔는데 11번 고저스 서브는 직전 데뷔전에 완전 받았을 때 얘는 완전히 무시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얘도 뛸 마필입니다. 일단 6번 매니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된 마필. 여기서는 뭐 시원하게 뭐 선행을 가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6번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행검사 때 아주 좋았던 4번 티즈 석세스 48점 마필인데 말은 조그만한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많이 뛰더라고요. 자, 여기에 뭐 2번 비플라워 아연이가 기승했었는데 이번에 김영근 기수네요. 이게 비플라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원펀 코드 퍼플 월드 그때 하만식이가 기승했던 PNS 골드가 지난주 문세영 기수가 타고 들어왔죠. 근데 그 편성에서 경합도가 아주 셌는데도 얘는 버티고 나머지 인기 마블들 몰살했는 그런 경주였는데 비플라워는 뭐 살살 따라가니까 지난번에 많이 버텼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11번 고저 서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데뷔 전에 12번 게이트에서 타는 거 보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안에 워낙 두터워 버리니까 한 박자 늦춰가지고 12번 게이트에서 그때 송재식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딴에 다 보내주고 맨 꼴찌에서 안쪽 게이트를 타고 쭉 따라오는데 라스트 걸음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고저 서브는 지난번에는 아직 덜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냥 거리적인 탐색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언젠가는 이를 낼 마필입니다. 헤이 고저스인데 1군에서 예전에 문세영 기수도 기성하면서 엄청난 스피드를 발휘했던 그 헤이 고저스의 자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만간 이를 낼 마필이다. 여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안현님. 이 고주 서버가 같이 나오는 그 6번 매니스피어 같이 병합을 했어요. 보폭도 주고 다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이게 있어. 보폭도 좋고 힘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바로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플러 이거는 걸음이 발발이 보폭이야. 발발이죠. 예, 발발이. 째가 말이 작아도. 왜냐면 조교 때 이렇게 말은 항상 뒤가 부득 들어가야 되는데 뒤를 차지를 못해. 그리고 4번마 티즈 석세스는 최고로 작은데 일요일날 그 슈로 배산마필 2군과 병합을 하는데 내 직선을 짜서 샀는데 오는 근성만큼은 굉장히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거야. 근데 체가 좀 너무 적어. 근데 이날 1월 28일 날 박병희가 주행검사 받을 때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날은 앞에 나온 것 같아. 모래를 피해야 될 것 같아, 참말로. 근데 지금 뭐 추천할 마필이 없어요. 추천할 마필. 그런 날에도 6번 외에는 없죠. 야, 6번은 없어. 그래서 11번도 되는 거야. 그럼 된다는 얘기네. 안 될 이유는 없어요. 내보니까. 뭐 말이 4번 티지 선수 사실 1200에 대한 아무래도 신마가 1200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거예요. 말도 작고. 2번 비플라우도 이게 보폭이 워낙 작으니까 1200은 좀 부담스럽고. 더구나 부중 3kg 던는 앞말인데. 그래서 이거 동반 입상도 저는
당번 입상하면 얘는 전혀 뭐 주목을 못 받고 있을 테니까 이거 같이 들어오면 그냥 이거 백판이지, 그럼. 백판. 이게 삼복도 좋아요. 헤이 고저 서브 같은 거는 어차피 6은 대가리로 세우고 6번 매니스피어는 여기서는 뭐 웬만하면 될 것 같으니까 6은 매니스피어는 대가리 놓고 3착에 이거 넣고 가도 배당은 아주 좋을 겁니다. 뭐 굳이 뭐 복수 시간 이거 이거 하루에 10주에 나왔네. 이거 주행검사도 좋았어. 12월 달에. 그러니까 고저 서브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앞으로 이번이 아니라도 충분히 되는 마필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뭐 편성이 뭐 사실 별거 없잖아요. 이번 비플라워, 4번 티지 석세스 외에는 뭐 다 똑같은 말들이니까 뭐 선박도 좋고 복순식에서는 조금 공략을 하시고요. 6번만 매니스피어 일단은 중마로 세우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에 1200m. 자, 우리 안승근님 추천 내주십니다. 자, 골치 아픈 마필이 또 한두 나옵니다. 10번 비 크레이지. 데뷔전 때부터 계속 주목을 받았죠. 1군에 있는 이스트 제트의 동생. 그러니까 모마 랜드의 자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데뷔도 좀 늦게 했죠. 늦게 해가지고 덩치는 540kg대인데 아직 순치가 덜 됐는지 아직 계속 쓰고 계속 가다가 쓰고 하니까 편집은 주머니 많이 앗아 갔을 텐데 자 이번에는 또 편성은 또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빼줬잖아요, 이거. 거리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요거 10번 비크레이지. 자 여기에 나머지 말들은 자 6번 은혜드림, 9번 쏘아라 대로, 한쪽이 2번 BJ 플래시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1700을 왜 썼는지 10만대. 이제 잃어버렸어. 거리 1200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번 뭐 동투자 외에는 부산의 동투자 보이 그 동생인데 동투자의 자만데 앞으로 기대치는 있는데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8번 뭐 바다의 꿈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워낙 부진하고. 자, 이런 구도인데 아니었네. 제가 원래 오전 경마는 제가 승부 경기를 안 하는데 이번 경주는 4번을 만들어가지고 5경주 한번 쏠라고 내가 지금 3경주 작은 말인 게 그렇죠. 자금지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번 10번마 비크레지는 제가 이번 경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인정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좀 3번까지 좀 제가 맞춰드릴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비크레이지가 이번에도 팔리기는 팔릴 거예요. 근데 세 번이나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불신이 생겨가지고 좀 긴가민가하게 좀 덜덜하게 팔려나갈 겁니다. 이럴 때 한번 우리 안의원님은 신념을 갖고 들어가자. 이번에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조교 때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10번 비크레이지를 믿고 구차권을 현장에서 압축해드린다니까 현장 확인해 주십시오. 자, 4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400m. 최근에 이런 편성을 좀 합니다. 워낙에 부진한 미승리마들, 지난주도 미승리마들 몇 개 경주에서 저희들 쉬라고 그랬는데 또 안 쉬었죠, 편집원들은. 이것도 솔직히 쉬어야 되는 경주인데 1번만 MJ 스톰. 지난 1월 달부터 조금 좋아지더니 지난번에 또 너무 무기력했는데 지난번 거리가 1700이어서 그런지 지난 1월 25일 날은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MJ 스톰은 매니피의 모마 스마트 타임이라면은 1군가 있어야 될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근데 13전을 뛰는 동안 딱 2착 한번 하고 3착 한번 했네요. 근데 이 MJ 스톰은 치까지는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타고난 본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있는 마필인데 뭐가 문제인지 김동규 쪽에서 언젠가는 이걸 살리겠죠. 이것도 1억 주고 샀습니다. 2득짜리도 그게? 예. 혈통은 1군 마필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말값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자, 김동규 쪽에서도 참 마주한테 지금 체면이 안 쓸 겁니다.
4번마 포사포사 이거는 꼬리 짧은 마필이죠. 근데 선행 저 어릴 때는 오히려 12월 달 2살 때는 선행을 곧잘 가더만은 최근 2번 앞에도 못 가고 실망을 너무 많이 주고 있고 7번 블랙인디 이거는 빅토리 기수가 기승한 손에 조금 긴장을 하십시오. 최근에는 발주도 안 되고 조금 뒤에서 놀지만은 예전에는 좀 뛰는 가닥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팔면 송암 레이스 지난번 3차가 왔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벌폰이자만데 그게 가진 건 없는 마필이고요. 여기 뭐 가지고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19번 애플민트 이것도 뭐 중거리 1400, 1700 많이 뛰어봤다는 거 외에는 뭐 진짜 하기 싫습니다. 이게 MZ 이렇게 이 기수 조교사 출신들이 말은 비싸게 잘 사요. 37岁 심승태 조교사가 말 막 3억짜리 예? 데뷔전도 토마토 못하고 팔 거. 데뷔전도 못하고 나간 말들 많잖아요. 근데 MG 스톤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못 뛰냐면은 원래 말은 줄어 나오면 속보, 구보, 수보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마필은 줄어 나오면 구보야. 그러니까 그만큼 주행이 안 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송암레이서는 조교는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조교 때 보니까 발을 앞발을 이렇게 돌리더라고. 저는 애플민트는 이번 촬영 가서 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필이 그렇다고 해서 4살짜리가 딱수가 있으면 10만 때부터 조교 열심히 했겠지. 근데 원래 스타트도 있고 이번 주는 처음으로 한번 병합했기 때문에 좋아졌다. 예산 마필과 병합하는데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이런 구면에서 무조건 선행가거든. 저는 9번, 1번, 8번, 9번 다 3파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번 1월 15일 날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1번 MJ 스톰 조금 더 한번 보내드리고 9번만 애플미트 많이 좋아졌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이 자체는 경주 자체는 미승님아 크게 무리할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선 5등급에 1400m. 우리 안성근님이 3경주 때에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왔겠죠? 그래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 경주 추천드린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경주 일단은 이번 경주 조금 뭐 기복이 있는 마필들 많습니다. 완벽한 축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6번 하이퍼카는 지난번 57 부담이 무거워서 가려고 해도 못 갔죠. 그러나 이 마필은 백광자만데 지난 1월 15일 날 정도만 띄워주면 됩니다. 이번 경주가 별정 경주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이 56으로 1kg 가벼워졌기 때문에 뭐 장추열 기수 일단은 승급하려고 할 겁니다. 극복해야 될 부중이기 때문에 5살짜리이기 때문에 승급하려고 할 겁니다. 뭐 고의적으로 가지 않고 뭐 이러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갑니다. 제가 보니까 별정 경주를 선택했으니까. 자, 그리고 외곽에 13번 카우보이 탱크. 이건 매번 늦게 올라오면서 팔리기만 하고 제대로 우리 안성근님이 참 예전에 문정균 기수 기승할 때부터 많이 추천드렸던 말 기억나죠? 근데 1400을 워낙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됩니다. 그리고 14번 바람과 함께 지난번에 제가 이걸 놓고 완전 안 팔릴지 999 빼더라고요. 얘 놓고 인기말을 때리니까 그때 라운드 Z 벌말대장 그때 군이 셋 요거 다 100배가 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추천드렸는데 삼복도 추천드렸는데 아우 4차 가더라고. 목차 밥맛이 목차 너무 아쉬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과 함께는 한 번 더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2번만 은혜충만이 선행이냐. 뭐 쇼메이크도 공백은 있지만은 선행발이 있는 마필. 안쪽 2번, 4번이 안쪽에 선행발이 있습니다. 아니었냐? 제가 이번 경주 추정료 사모님은 2번마 은혜충만입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을 제가 추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권빛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 조교하고 이번 주 조교 내용을 보시면은 그 전에 관료원이 조교일 때는 관료원이나 정쟁이나 조교일 때 보면은 펜스 딱 붙여놓고 조교입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
근데 빅토르는 가운데 똑바로 뛰게 만들어요. 중앙에, 주로 중앙에 넣고. 똑바로. 그게 조교거든. 이거 충분히 이거 돼요. 하이파카는 경주 편성만 맞으면 항상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원래 20조 있을 때도 좀 그 경주 편성에 따라서 입상이 가능한데 장출 기수가 전번 주부터 저를 굉장히 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마필. 왕의 행차는 직전에 폐출이 생겨가지고 주행감사 받고 나오는 마필. 카우브 탱커는 경주 흐름만 느리면 항상 올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 14번마 바람과 함께도 저기도 항상 잘 해놓고 이 마필도 경주 편성만 마필을 기다리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다들 그런 마필만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삼았습니다. 쇼메이커는 솔직히 이런 마필은 자력을 입상이 힘들고 손님 실수만 받는 마필. 왜? D가 들어가지 않고 보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마필은 저는 추천 못하고 저 최다 압축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압축은 되네요. 뭐 2번 은혜충만, 6번 하이파카, 13번 카보이. 이런 경주는 축을 어떻게 세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성님 추천해서 현장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300m. 뭐 크게 뭐 어려운 경주는 아닙니다. 1번마 백두걸 1번 게이트. 직전은 승급 전에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1번 게이트 적응 맞췄고 한센의 모마 안정성 사이에서 되는 말. 기본적으로 띄워줄 능력을 타고난 마필이고요. 그리고 3번은 리마커블. 이 말이 뛰었던 편성은 아주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셉니다. 직전 퀵클리 런이라고 굉장히 잘 뛰는 말이 있었죠. 경합도가 아주 셌습니다. 그 편성. 그리고 그 전에 역시 성실먼이 민생기 기수 탔을 때 들어오는 마필인데 그때도 굉장히 경합도 셌고 1400이었고 그 전에도 1300 경합도 셌고 이 1300, 1400에는 거리 적응력에서는 얘가 가장 돋보이죠. 1번 백두걸 그냥 이제 두 번 뛴 말이고 7번 원평 코드도 지난번에 취소되어 버렸죠. 진입 거부로. 그 바람에 한 주 또 딜레이 된 거죠.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출전 한 주 딜레이 되면서 조교가 뭐 제대로 정상적으로 막 세게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단점이고 말은 능력은 원래 타고난 능력은 되죠. 지난 1월 29일날 1번 게이트 때 우리 성우님이 무조건 된다 강하게 추천드렸던 말이죠. 한 주 딜레이 되면서 어떨까 모르겠네요. 8번 스타럿이 이거는 뭐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말 20전 뛴 말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2번마 룰즈 클래스는 뭐 앞에가 좀 써줘야 올라오는 마필. 그러니까 1번, 3번, 7번 얘네들이 해서 좀 잘못됐을 때 올라오는 마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일본은 백두걸은 1300 경험만 없을 뿐이지 마필 상태 이상이었고 그래서 3번마 라마커블이 리마커블. 리마커블이 딱 1300 내놓고 또 이혁 기수가 지금 두 번째 기승이죠? 세 번째네. 그리고 전반에는 금리 자체가 너무 빨랐어요. 네, 너무 빨랐어요. 퀵클리로 그런 거 같아요. 조기 상태 이상이었고 저는 그리고 2번마 그 룰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마필은 경주 흐름이 빨라면 뒤에서 못 올라와. 왜? 고기가 놓고 리듬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고개도 그 빠뜨릴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팬말들이 서줘야 그거 가능하지. 이런 마필은 그렇게 경쟁력 있는 마필 아닙니다. 3번은 인정하고 뭐 앞순이 무너지면 8번 이거 올라가면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요. 심장마비 걸려. 1번, 3번 좋습니다. 그럼 7번만 뭐 변수로 가지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자, 7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에 1200m. 1200에 5등급의 앞말들 모아놨습니다. 앞말들 경주인데. 자, 이번만 퍼플K. 모처럼 이런 편성 한번 만났네요. 이 퍼플K도 운이 없어요. 3살짜리 앞말인데, 얘가 뭐 2세 때 이미 능력을 발휘했던 말인데,
뭐 이런 말을 그때 손흥민 주교사가 괜히 그 아스펜 태양, 더블 엣지 승부수하고 대상경주에 애들하고 한번 이세마 대상경주에 출전을 시켰죠. 그러다가 뭐 12월 12일 날 경주는 1200에 라온 쌍제리, 라온 쌍제리야, 엄청 뛰죠. 1700에서 지지난주 또 여기 여유 있게 돌아버렸죠. 월영이를 만났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월영이 만났어요. 얘는 운도 되게 없어요. 3세 한 마리인데 한 등 위의 말들, 그러니까 대상경주 나가도 될 말들 걔네들하고만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편성은 처음으로 한번 만나는 것 같아요. 퍼플케이 게이트가 2번이기 때문에 선행 가지말 해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번 한평나비가 데뷔 전에 선행으로 입상했는데 2번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플 것 같고, 9번 막 베스트 토치, 얘는 선행만은 아닙니다. 선입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14번 게이트에서 선두칸에 붙어가지고 버티기 들어갔는데 얘는 토치자만데 얘는 뭐 단순 선행마가 아니고 선입도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6번 막 큐피드 비상, 지난번에는 뭐 주행검사 때 조금 주행검사 공길초 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주행검사는 뭐 잘 뜁니다. 길을 아니까 길을 근데 문제는 10번이에요. 컴플리트 타임 11주 만에 나오는데 이건 조결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예전에 이것도 엄청 능력을 발휘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컴플리트 타임만 이거 안에님 이거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번 퍼플케이 그리고 베스토치는 직전에 경주 흐름이 빠른데도 애각게 돼서 김용궁 씨가 버텼다는 거. 그리고 이마필은 힘으로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번 주 송재철 기수가 예선발 13조 사크장만 병합하는데 보폭이 좋아요. 그리고 컴플리트 타임은 동구에 조개하는데 주행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고 막 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쉽게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2번 그 한 방으로? 뭐 복병도 없어요. 복병도. 한평나비가 과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또 고춧가루를 뿌리려나? 근데 저거 그때 선행할 돌았는데 선행 못 가잖아 이번은. 못 가죠. 2번이 더 빨라. 없어 말이. 마파람도 이거 모래말이 많다는. 천양국색은 없어 말이. 그래요. 일단 기본 구도를 2번 퍼플K의 선행, 고마 베스토치에 따라가는 거, 2번, 9번 일단 왔고 잡고 5번 한평나비하고 10번만 컴플리트 타임만 좀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말들은 자력은 안 돼요. 자력은 안 되니까 2번, 9번 일단은 전통 막권에 5번하고 10번만 현장에서 봐서 좀 괜찮은 놈 있으면 한 마리 받쳐주십시오. 왜냐면 5번 한평나비 같은 건 한 번만 뛰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도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선행 갔다 해서 굳이 뭐 선행마로 취급하기는 아실 때가 이러니까 뭐 따라가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하고 10번 컴플리트 타임 두 마리만 조금 보조 막건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700m 8두로 단출합니다. 자, 외선 마필로는 4번 마이트웰이 뭐 기본 객관적인 능력은 단연 돋보이죠. 휴양을 했고 부담률이 높다는 것 외에는 뭐 하자가 없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12월달 1700에서 그때도 10월달 뛰고 두 달 만에 나와가지고 뭐 출전주기가 완전 두 달은 아닙니다만 출전주기 6주로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무난히 1700 통과했고요. 또 길어졌는데 편성이 너무 약해요. 자, 여기에 8번마 천비성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뭐 마이티 웨이를 제외하고는 뭐 그다지 빠른 말도 없는데 앞에도 갈 수 있겠고 1400 많이 뛰어봤고 1700은 안 뛰어봤습니다만은 부담이 4kg나 가벼워져 있네요. 이번 경주가 레이팅상 이게 부담이 4kg 직전부터 4kg 빠져 있습니다. 천비성. 그 나머지 말들은 뭐 1번 야무진독도, 2번 어나더 클래스, 5번 천년의 바람, 6번 정상신 등 그만한 말들입니다. 네. 이게요. 게다가 투자일면 10초 나와. 응? 10초 나오죠. 10초. 8번으로 48로 48로 7. 그래도 8번도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을 쳐놨는데 뭐 아니 좀 나오겠지. 이거 이발 뛰는 경주마다 다 펴지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번에도 맞죠.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봐요. 기원이, 인권이, 현종이, 완식이. 그러면은 한 기수한테, 야, 이거 뭐가 단점이 있냐? 문제점이 뭐냐? 이거 한번 고쳐서 네가 한번 타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저거 패턴, 내가 전번에도 그랬잖아. 저거 패턴 한 번도 안 바꾼다고. 왜? 고개 높아가지고. 차라리 이런 경주는 이런 말 나오면 차라리 우리 팬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이 말 들으면 뭐 배당이 있으면은 목숨에도 걸 수가 있지만은 이거 20원 나오는 거 20원 나오는 경주도 이거 패턴을 일이 있냐고. 차라리 시에서 가는 게 낫지. 안 그래? 대안은 없을까? 야, 있습니다. 이런. 일본 야무진독도 심장마비 걸리고 일본 어나더 클래스 얼마나 그래도 딱 사는 조금 좋아졌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워낙 소라 등차 너무 커. 응? 그래요. 550kg짜리. 예. 조교는 열심히 잘해. 조교는. 시작을 이거 봐봐. 이거 10m 나온 데다 목숨 걸리게 있냐고. 그래요. 사실 응? 내가 조교사다면 솔직히 그래. 야, 누구한테, 야, 너 탔으면 뭐가 문제야? 네가 한번 고쳐서 네가 타봐. 그렇게 해줘야 정상이거든. 맨 기수만 바꿔가도 되냐고, 이게. 대안이 없습니다. 4번 마이듀엘의 8번 천비성 일단 우세 배당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나머지 말들은 뭐 사실 없습니다. 배당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자, 이번 경주는 조금 조심을 해주십시오. 자, 3번만 샤크장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놈 넣고 승부 레이스로 해가지고 마이 멤버가 그대로 선행을 받아서 꽂혀버렸는데 그때 다른 말들 이번 경주는 로그제왕 10번도 있었고 다른 말들도 센 말들 많았었는데 마이 멤버가 워낙에 레이스를 빨리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으름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좀 앞에 붙여놓고 마지막에는 좀 따라와서 그냥 라스트 걸음 발휘하면서 2착했는데 그때 쌍으로 한번 박으름 기수 조금만 더 잘 탔으면은 쌍도 됐었는데 일단 복밖에 못 먹었습니다만은 뭐 잘했습니다. 삼복도 먹었지만. 그때 옛날에 박오른 이게 두번 딱 밀고 딱 잡았어. 이거 진짜 잘 타서 박오른. 그래, 근데 이 말은 김홍순 교수가 더 잘 탑니다. 더 잘 타. 원래 김홍순 교수 말이죠. 11월 달에 그리고 구정전에 1월 30일 날. 여하튼 이 샤크장은 절대 빼면 안 되겠고요. 얘가 또 같이 뛰던 말이 라운 패션이 있는데 5번. 라운 패션은 부중이 문제입니다. 1200에서는 뭐 늘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중이 58kg. 자, 여기에 8번만 마이티붐 또 외곽 게이트에서 이제 안쪽 게이트를 한번 왔네요. 12번, 14번 최외 외곽에서 이제 한번 올라왔고. 10번 로게 제왕은 어차피 따라오는 스타일로 전개할 테니까 뭐 외곽은 상관없고. 그 외에 뭐, 일본 옥스퍼드 킹이 공백 적응 맞췄는데 이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조금 기대를 하고 많이 뛰었단 말입니다. 진짜 이거는 조교 때는 한번 하지 않는데 실증하면은 뭐 이렇게 말이 맥을 못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건 항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옥스퍼드 킹은 진짜 조심해야 될 말이 조교 때는 보폭도 쭉 시원해 그냥. 근데 실증하면 이렇게 못 뛰는. 예전에 그래도 1200에서 11초 때까지 막 그러니까. 그러던 말이에요. 나 이거 무시할 줄 알았거든. 좀 안 좋았겠지. 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지.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이거. 근데 마필상 아무 하자 없어. 이거 3번 샷가장은 이 마필은 뭐가 웃기냐면은, 저기 하면 또 뛰어요, 저기 하면은. 병원만 하면 뛰더라고. 이번 주도 또 병원 오더라고. 근데 라운 패션 이거 58, 이거 성적인 건 뭐고, 예?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선행도 아니야. 왜? 코바라볼이 버티고 있어요, 또. 추열이가. 로기장은 앞에도 가고 따라가도 되고. 문학 제니한테는 왜 못 뛰지? 얘는 저는 포기했어요. 얘는 드림폴에도 조교는 잘하는데 허리가 너무 길어. 그런 것 같더라. 느낌. 허리가 너무 길어, 허리가. 조교는 병합 때 보면 체구가 크니까 보폭이 좋은데 국산만은 허리가 길면은 솔직히 힘 못 쓰거든. 근데 편안히 선행하면 되는데 유영생 절대 선행 못 가. 설령마가 5번, 너무 많아, 4번, 너무 많아. 9번. 다 선행. 일단 얘네들이
6번도 매니챔프도 뭐 최근에 계속 선행으로 가려고. 이것도 지금 52주 있다가 지금 승태나 말이 없어가지고 준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건포를 못 이겨? 아이, 건포, 언제적 건포야? 그는 이만 등급이 아래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샤크창 3번. 8번 마이티 보면 항상 뭐, 이런 안 말이지만은 잘 뜁니다. 로게제와. 여기에 변수는 1번, 옥스퍼드킹. 이건 고배당 마필. 이제 3번만 샤크장은 이제는 뭐 인기 마필이니까, 더 이상 뭐, 강조를 안 드립니다. 지난번까지는 비인기 마필이었으니까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복병은 1번 옥스퍼드킹. 요거는 선행, 선입 다 됩니다. 1번 게이트에 딱 잘 어울립니다. 지난번에는 출전 주기도 길었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어떻게 답이 안 나왔는데, 15주 만에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에 1번 게이트에 옥스퍼드킹 사고는 1번에 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 1700m. 직전 좀 덜덜하게 그냥 거리만 제법 마필 한도 있죠. 그럼 넣고 제가 승부수를 후반부에 던집니다. 출전 레이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만 라피어반. 지난번에 뭐 천대가리 팔렸죠. 11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말이 조금 안 좋았고, 특히 그때 전정사금왕한테 졌는데 10번. 그날 12월 25일 날은 안쪽은 몰살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안쪽 게이트는 몰살했고, 그때 외곽에 뭐 9번, 10번, 12번, 이쪽이 그냥 강세를 발휘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뭐 전혀 힘을 못 썼죠. 그러나 이 말은 그래도 타고난 활동은 뭐 중거리에서는 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 말이지만은 이거는 가져는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8번마 그레이캣. 자, 직전은 거리 첫 도전에서 박으른 기수가 그냥 앞에 가서 뭐 페이스 조절도 안 했습니다. 신나게 앞에 갔다가 4코너 돌 때 또 신나게 외곽 돌고 하는 게 조금 석연찮은 말머리였습니다. 의지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말머리였고요. 그리고 뭐 6번 시선 집중, 9번마 사람이라는 별, 요 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김옥선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대하시를 폭주한다 그러나요? 폭주죠, 폭주. 살살살 가야 되지. 의지 없으니까 그래 가는 거겠죠. 말이 좋으면 또 그렇게 갈 수도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으면은 말이 그렇게는 폭주는 못해. 또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11번 루비콘은 예전에 1번 라피어반하고 같이 뛰었던 말인데 공백기가 상당히 길죠. 얘도. 아니요. 그러니까 라피어반은 생김새에 비해서 실전 가면은 큰, 원래 이거 좀 꾸역꾸역이에요. 꾸역꾸역도 농범 아무리 1800이지만 농범바다 진정사금한테 졌다는 게 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마필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선 집중은 앞전이 완전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조교는 항상 잘하는데 이것도 좀 스타트 늦는다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전번에 그 박우름 교수가 조교할 때 너 저 선행 가려고 내 일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너 선행 가려고 저기 마필 상태는 전번보다 더 좋아요. 그 사람이라는 별은 제가 굉장히 둔한 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모 프린세스 네모 스타트 바람에 3살짜리. 그 말과 병합을 보폭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진정사감인데 병합할 때는 좋아요. 근데 마필 혼자 가면은 풀도 못 먹은 것 같아. 말해. 메가리 하나도 없고. 얘도 사실은 뒤에서 와야 돼. 뒤에서 원래 이거 옛날에는 그 10만 때는 선행 갔었어. 근데 너무 늦어. 근데 말이 병합할 때는 좋아. 근데 혼자 가면은 나 잡아먹어요. 그런 식으로 다녀. 이게 모르겠어요. 루비콘 이 말은 설정이라. 얘는 가야 돼. 앞에 선행을 가야 돼. 야, 이 루비콘 답에 이해가 안 해줄게. 정문 에이스란 말 있잖아. 범행이 나타나는 말. 그 등치 좋고 보폭 좋은 마필 아무 생각 없이 죽였어. 그럼 내가 저만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꼬마가 딱 죽여, 하루 딱 보고 지가 죽여 딱 들어온 거 봐봐.
그것도 1800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조교하는 사람과 공부하고 노력하면 조교는 틀리다니까. 다변이가 잘 타. 그러니까 신인 기수들도 그 마필 단점 알아가지고 그 보완해가지고 조교를 하는데, 야, 이런 나이 먹은 기수들 뭐 진짜 나 아무 생각 없이 조교를, 지금도 조교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녀 그냥. 얘는 가면 또 선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선행은 저는 절대 못 가지. 사람에는 별도 있고. 자, 여하튼 이런 편성인데, 충마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싣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안 간 거죠. 안 간 마필 줄로 세우고 후차권 한번 압축을 해볼 테니까 연장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에 1800. 이것도 제가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는 핸디캡으로 펼쳐집니다. 1등급 말들의 4번마 티지 플랜. 이게 이제 벌써 7살이나 됐는데, 60kg를 야가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60kg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60kg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지금 52kg를 받았죠. 그래서 뭐 티지 플랜은 뭐 가져는 가십시오. 뭐 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지지난주에 했죠. 예전에 노란 챔프? 문학치프도 60kg 달았는데 꺾고 갔다가 참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따지고 시험경만데 그냥 좀 아쉬워. 그나마 3복으로 받쳐가지고 조금 안해를 했는데, 티지 플레이는 뭐 꺾지는 마십시오.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카빈 크로스가 선행, 7번 슈퍼삭스 되고, 2번 금화 에크미 되고, 깡토마 되고, 나머지 말들은 5번 허시대보는 회복 기미가 안 보이나요? 허시대보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편성입니다. 어차피 배당판도 이것저것 다 팔리겠네요. 티지 플랜 놓고도 팔리고 티지 플랜 빼고도 팔리고 뭐 이래 되겠네요. 그 빅토르 기수가 1군 마필 기승하는 것은 티지 블랙하고 모르피스 두 마리 기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군 상금이 솔직히로 하이군 우승 상금보다 낮거든. 우승 상금도 많고. 그리고 티지 플랜은 조교 보면 솔직히 추천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빅토르에서 워낙 작아요. 조교 관계없이 뛰는 마필. 지금 카빈 크로스는 1군에서 지금 1군 승문하가지고 지금 절전 치르고 있지만은 기본 능력 있는 마필, 뭐 조교 상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문제는 7번말 슈퍼삭스 2주 만에 나오는데 임다빈 기수가 과연 제일 센 군에서 많이 뛰었는데, 그렇죠. 그 최대 목표는 3번말 플랜테이는 요런데 11월 27일 날 진짜 페네트로를 간신히 이긴 마필인데 조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조교했다고 해서 마필이 보폭이 팍 느나? 안 늘지? 이게 각질을 바꾸고 추입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올라올 때까지는 선행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각질을 바꿔서 뒤에서 오는데, 뒤에서 오면은 글쎄요. 그래서 좀 빠른데 강동원 또 태종이 타고 분명히 또 앞에 가려고 할 텐데. 그건 강도 선입으로 붙겠죠. 카빈 크로스 나가고 카빈 크로스 앞에 가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뭐 금화에크미도 좀 빨리 붙었겠고, 이 금화에크미도 몰록 있으면 최근에 좀 앞에 붙겠고, 슈퍼삭스도 이 편성에서는 선입 붙을 수 있겠네요. 강토마하고 같이 붙고 이런 식으로 뭐 전개될 텐데, 일단은 티지 플랜은 빼면은 안 되겠고, 금화에크미가 아니, 싹 좋아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슈퍼삭스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은 세웠습니다. 저는 뭐 축은 뭐 제가 보는 배팅의 축은 여기서는 그냥 1800, 가장 1800이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는 뭐 아주 홀가분한 편성이죠. 그러니까 충만은 확실히 씌워갑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 티지 플랜하고 한 마리만 더 현장에서 찾아가 두 마권으로 한번 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뭐 삼복으로 바치든지 이 정도로만 해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충마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싣고 갈 테니까 이번 경주 현장 마지막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경주 최종 그 변수를 다 종합해가지고 힘있게 한번 실어 드릴 테니까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 13개 경주 다 살펴봤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경주는 몇 개 경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인기 맛별들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요. 한도한도 점검하시고 현장 상태 요 주로까지도 확인을 하시고 압축해서 공략하는 것이 오늘 1호 경마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